자, 그리고 이 중국 선동질이 자꾸 나오잖아요. 중국 선동질. 중국 선동질에 이어서 홍콩까지 등장합니다. 최근에 홍콩이 당을 해체한다라는 식으로 뭐 홍콩에서도 지금 뭐 시위가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내, 자국 내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홍콩 그 시위 격화되고 있는 걸 갑자기 끌어온 거예요. 과거 홍콩이 민주화 운동, 우산 운동을 가져와 가지고 홍콩이 반중 정서에 그 반중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연결시켜요. 예. 우리하고 연결시켜요. 이거 홍콩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하고는 전혀 결이 달라요. 예. 전혀 시대적 상황과 홍콩의 분위기와 홍콩이 중국하고의 독립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하고 연결시켜요. 왜 연결시키지? 예. 중국 화교로 엮더만 이제는 홍콩 시위를 가져와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북한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가 민주당이 자꾸 친북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북한하고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국민의힘은 이미 4명이나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 줘서 당선시켰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놓고 돈을 주면서 박상학한테 돈을 주면서 국가 세금을 지원하면서 박상학한테 북한에 삐라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보낸 게 누구예요? 정광훈이에요. 정광훈하고 박상학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같은 놈을, 예? 돈을 국가 세금을 주면서 북한 삐라를 보냈다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국기전을 도발시켰어요. 잠재적 계엄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였어요. 그게 이미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어떤 글을 쓰냐? 데이비드 목사라는 지금 킬문이라고 예상되는 데이비드 목사라는 자가 홍콩 공산화가 임박한 걸 깨달은 홍콩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부렸고 성조기와 대형 제국기를 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아무도 홍콩을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홍콩 내용을 주저리 쓰면서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권하고 연결시킵니다. 자, 왜 이럴까? 왜 관심도 없던 홍콩과 북한을 자꾸 연결시킬까?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자 누구냐? 애니첸. 네. 애니첸이 여기에 물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 여기가 가장 큰 인물.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필요하다. 예, 계엄의 배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애니첸은 소개를 쓴 글들 언론의 여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자, 엄연히 말하면 이 애니첸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지 알 수 없어요. 전혀 국적을 예상할 수 없어요. 이자가 북한인지, 북한에서 탈북해서 미국인 홍콩인하고 결혼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안 태어나고 하와이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이자의 국적이나 이자가 출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말하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홍콩 출신의 대부호, 부자 남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와이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척점에서 중국과 반대되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인이지만 중국 반중 정서를 가지고 중국과 반대되는 국가에게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 남편이 홍콩이잖아. 남편이 홍콩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친일 세력들, 탈북자들, 네? 북한의 반역자들, 이런 자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야. 국가 반역자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반대되는 국가, 홍콩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에 붙어서 그들을 지원하며 분열을 키우는 브로커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극우단체인 CPAC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KCPA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PAC에다가 코리아의 K를 붙인 거죠. 이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CPAC에서 하나만 떼준 게 아니고 CPAC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지부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KCPAC이라는 따로 단체를 만들어서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K만 붙여서 CPAC에 돈 주고 들어간 거예요. 돈 주고 회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행사에 돈 주고 들어간 거예요. 행사에. 부스를 하나 달라네, 돈 줄게.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육사 출신과 극우단체들과 엮으며 추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을 펼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즉 계엄의 몸통인 김용현 및 신원식, 정광훈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민주평통의 운영위원 임명까지 시킵니다. 자, 민주평통은 교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권력입니다. 정권, 우리 외국에 있는 교포지만 현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바로 민주평통 운영위원입니다. 아주 큰 자리를 윤석열이 줬죠. 자, 이 내용의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그 썬데이 저널에 매우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참고를 해보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부정선거 음모론 시작과 중심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 애니 챗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총영사, 하와이 총영사로 부임된, 윤석열 정권에서 부임된 이서영과 하와이 부동산 대모인 애니 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 사람이 만들고 윤석열이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엄,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이 모든 작품은 바로 애니 첸과 이서영이 합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보시면 육사 출신의 이서영이 하와이 총연사로 윤석열 정권 되고 나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와이 이승만 숭일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에는 이승만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도망갔잖아요. 4.19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자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본인은 하야를 한 다음에 하와이로 가죠. 실제 하와이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때 독립투사들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하와이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독립자금을 실제 하와이 내외 조폭들과 깡패들과 함께 그들을 총으로 쏴 죽여서 돈을 강탈하지 않습니까? 거의 전쟁에 가까운, 내란에 가까운 그런 짓을 해서 자신의 동포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돈을 강탈해서 그 돈을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그 패거리들을 걔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그 자들이 후손의 대를 이어가지고 재산의 부를 축적해서, 결국 빼앗은 재산이에요. 빼앗은 재산. 그 재산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승만 숭일 세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금이 부족했던 거야, 조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반대가 심했던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터줬냐? 바로 윤석열 정권의 이서영 하와이 총영사가 오기 시작하면서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애니 첸이 이서영하고 딱 붙어요. 딱 붙어가지고 이서영은 하남회 출신 및 과거 계엄군이었던 자들, 그러니까 박정희 계엄, 11.6 계엄군이었던 자들 포함 전두환 때 계엄령을 일으켰던 자들, 그 자들 하나회 출신까지 합세된 KAFSP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계엄 똥별들, 계엄 전범들의 단체를 결성을 했고, 그 단체와 함께 애니 첸은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연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 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연대 안에서 정광훈과 국민의힘, 민경욱이나 황교안 같은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나경원, 권성동 이런 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 첸은 그 자들과 함께 서로 결탁을 하고 나서 트럼프와 공화당을 로비하기 위해서 호놀룰루 내에 상하원 의원에게 정치 자금만 매년 2억 원에 가까이 후원을 했고, 실제 하와이 내에서 정치 후원 탑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후원을 했고, 돈만 후원한 건 정치 자금만 2억 원입니다. 다른 쪽으로도 후원을 했고 건물도 빌려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의 프레임을 공화당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주면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K-CPEC을 그리고 나서 K-CPEC을 만들어서 CPEC에 참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특별 세션에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를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김용현이 이서영을 통해서 육사와 하나회 출신 계엄 전범을 연결시킵니다. 거기에 김용현이 관련되어 있는 대수장의 노상원이 있었고, 이 노상원은
KAFASP 단체를 통해서 이전에 일으켰던 계엄령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실질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 작년인가 이수계 부부가 하와이 경유해서 어디 해외를 간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하와이를 갔었습니다. 그때 잠깐 김용현이 애니채널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썬데이 저널 기사에 보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인물 관계도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육사 출신이 일으킨 불법 계엄에 그게 두 인물로 추격이 되죠. 애니첸과 이서영 그리고 애니첸 통해서 KAFSP가 있었고, 그 이서영이 했죠. 만든 거죠. 거기에 김진영, 김진영은 당시 그 전두환 계엄 때 그 장태산 장군이 김진영을 죽이라고 했던, 사살하라고 했던 이 배신자이자 계엄을 일으킨 가장 배신을 때린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김재창, 최승우 이런 자들도 가담자였고요. 정모 대령도 12.6 계엄군으로 활약했던 대령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연대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평통을 통해서 속동현 변호사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KC 팩이 만들어졌고 고둔창, 모스탄을 통해서 트럼프를 로비하기 시작을 했고, 자, 이서영은 대수장의 장군의 소리라는 대수장 유튜브 채널이 있었고, 이 채널을 주로 윤석열이 보고 이것을 계엄의 실행에 옮겼고, 안보 관련해서도 장군의 소리를 통해서 계엄과 안보 관련해서 국정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젠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김용현과 노상원이 대수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박안수도 연관되어 있고 신원식도 친합니다. 박안수도 이서영을 만났었습니다. 하와이 와서. 자, 박안수가 누굽니까? 계엄 사령관 아닙니까? 네. 자, 뭐 이 자료들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남 소사이어티를 설립한 게 바로 이 예니첸입니다. 우남 이승만의 호조. 네, 그리고 자, 계엄의 배후에 의심되는 육사와 게이시팩 그리고 애니첸. 자, 윤석열 보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도회 및 할애식. 항상 기도회. 네. 개독 뉴라이트 나오죠. 예, 보면 KC팩 나오죠. 한국 보수주의 연합 KC팩 나왔고, 여기 행사에 가서 실제 발언도 참가했던 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김진영 전 육군 참모총장 나오죠. 예.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체입니다. 아까 전에 KAFSP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하나회를 쉽게 말하면 하나회의 재결성이에요. 예. 윤석열이가 하나회를 다시 결집시킨 거예요. 하나회뿐만 아니라 계엄했던 애들, 똥별들, 전범들 전부 다 다시 모았어요.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회, 이 KASSP입니다. 예.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음 애니첸이 트럼프를 통해서 로비하고자 했던 그 중간인물 고든창, 윤석열 댓글 부대가 이자의 말을 계속 빌려서 유튜브를 만들고 계속 이자의 말이 맞다 하면서 계속 옹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트럼프의 최측근이다. 고든창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면서 이자의 말이 마치 트럼프의 말이다라면서 여론 선동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자의 본명은 장짜둔. 예. 짱자둔. 예. 발음도 못하겠다. 짱자둔. 중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미국 혼혈인이고요. 민국 극우 계열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이 관련된 책까지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대만과 홍콩을 엄청나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친일 세력에 가까운 거죠.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든창에 가까운 거고. 예. 고든창의 입장인 거고. 자,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는 중국계 이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이 자의 말을 자칭 보수라는 자들이 떠받들고 있다. 실제 미국 내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고든창이 트럼프 밑에 있는 이중 간첩이 아니냐라는 언론이나 여론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지금 윤석열 댓글 부대에서는 절대 언급 안 하죠. 네. 왜 언급을 안 하냐? 불리하니까. 고든창이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을 자꾸 옹호하는 내용을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 왜 송저기를 들까요? 결국은 이익관계예요. 결국은 애니첸이 로비를 했고 거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극우단체잖아요. 이 단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극우단체는 미국의 이익을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프레임을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역할을 했던 게 고든창이었어요. 고든챙. 우리나라 성도 아니잖아. 고든창. 그런데 이 사람이 결을 같이 하는 거야. 지금 친일, 숭일 세력들, 부일 세력들하고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보수잖아요. 그럼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면 계엄령을 터뜨렸거나 북한 군인으로 잠입해가지고 전쟁을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을 때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데 솔직히 고든창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든창이 좌빨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든창이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좌빨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 우익을 입장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미국한테는 이익이겠지. 우리한테는 빨갱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중국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웃긴 거지. 우린 중국에 관심도 없어. 왜 갑자기 화교 내기가 나오고 중국 얘기가 나오냐? 고든챙이나 애니챙 같이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던 거기에 자본을 움직이고 있던 애들이 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연계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화교가 나온 거지. 네?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왜 화교가 나왔는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 나옵니다. 트럼프와 극우단체에 로비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정당화하고 미국 정부에 손을 벌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답니다. 네. 트럼프까지 안 되니 고든창과 모스탄이라는 자도 나와요. 이 자는 우리나라 교회에 뉴라이트 교회에 와서 기도까지 했어요. 모스탄, 이 사람 또 한국 사람인지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요. 단현명인가? 근데 우리나라에 단씨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단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북한 사람 아니에요, 혹시? 북한이나 평안도 제가 단씨의 시조를 찾아보니까 북쪽에 있더라고. 여러 군데 있긴 한데 북쪽에 있더라고. 아니면 중국인이거나. 네? 아니, 애니첸, 고든창, 모스탄 전부 우리나라 사람 성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저 판사들 이런 사람 보고 화교래. 트럼프까지 안 되니까 이제 트럼프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야. 로비하기는 힘들지. 왜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근거 없는 얘기 함부로 했다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든창과 모스탄 같은 국정불명의 인원에 로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CIA에 신고해라. 예, 국적이 이상하다라고 신고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댓글 부대 놈들이 최근에 이 계엄의 배후로 지목되는 K10팩, K10팩을 마치 CPEC에서 언급한 것을 마치 K10팩에 언급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K10팩에서 언급한 것을 마치 CPEC에 언급한 것처럼 엮어가지고 미국에서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거짓 선동몰이를 하면서 퍼뜨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니챙이 작업한 K10팩, 돈 주고 들어간 일부 단체가 발언했는 건데 마치 전체 이 CPEC이 말한 것처럼 트럼프 지지단체들이 말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댓글 부대에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의 배후를 드러내는 상황인 거죠. 마치 트럼프가 했다는 것처럼 여론 선동 및 호도를 하고 있다. 애니첸과 K10팩을 구성하는 자들이 계엄의 배후일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이들을 대놓고 홍보하는 식의 선동질까지 나오고 있는 게 댓글 부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봅시다. 검증도 안 한 북한인을 공천 준 국민의힘. 네. 당신들이 맨날 친북, 북한 빨갱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북한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 네? 지금, 저는 1명, 2명인 줄 알았는데, 4명이나 무려, 네?
여기 정부장님이 이렇게 썼죠. 도대체 화교가 뭐라고? 난 이게 훨씬 충격적인데, 북한 출신인데 국가의 주요 정부를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 화교에 발작하는 애들 논리라면, 국가의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 화교에 발작하는 애들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나라가 넘어가게 생긴 거 아닌가? 22대 국회에도 있다는 게 난 제일 충격이다. 조명철 19대 국회의원 평양 출생 국민의힘, 태영호 21대 국회의원 평양 출생 무소속 전 국민의힘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지성호 21대 국회의원 함경북도 출생 국민의힘, 박충권 22대 국회의원 함흥 출생 국민의힘 죄다 탈북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들의 사진을 넣어서 박상학이가 정광훈하고 같이 삐라를 보냈어요. 북한에. 그러면서 이 자들의 목적이 뭐냐? 계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들이 계엄의 시나리오에 한 중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나서 네? 노상훈 수첩에서 얘기하는 임시국회를 만들고 네? 3선 대통령 3선을 통해서 장기 집권 15년을 통해 대한민국을 북한화시키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윤석열을 남한의 김정은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들의 목적 아닌가요? 네? 구구 집회에서 탈북자가 있습니다. 정광훈 집회에 탈북자들이 다수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국정원 때 세터민들, 탈북했던 북한 세터민들을 네?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보냈던 곳이 바로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탈북자 100만인 시대 200만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탈북자들을 국정원을 통해서 대거 유입을 시킵니다. 그 짓을 박근혜 정권 때 했고 그 자들을 대거 정광훈 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더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민주당이 했다고요?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습니다. 중국인 투표권 무려 2005년에 이미 외국인 난민에게 투표권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문헌, 남경필, 원희룡, 권영세, 중국 대사관을 지냈던 권영세까지. 권영세가 지금 실질적인 윤석열과 함께한 권성동과 함께 실세 아닙니까? 자, 이 모든 시나리오는 권영세도 들어가 있어요. 네. 민주당이 외국인 그거 줬다고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중국인 투표권을 국민의힘이 먼저 줬구만. 자, 그리고 도대체 누가 화교인가요? 자,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지금 헌정일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윤석열을 지지한 적이 없었어. 중국 귀안동포 무려 60만 명 각계 대표. 네. 와, 10만 명, 20만 명은 10만 명, 5만 명은 장난도 아니야. 무려 60만 명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하 빌딩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김재원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북한과의 그 얘기가 있었던 당시 그때 중국은 우리 우방국이다. 우리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 결연을 맺어서 20년 이상 우당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본인이 라디오에서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실제 20년 이상 우당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요. 자, 이거는 과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 공산당과 당시 한국의 민자당 사이에 자매 결연 협정이 맺어졌다. 이게 1997년도에 이미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친필 희호를 지금 받고 있는. 네. 그리고 박근혜도 12만 국적 취득한 중국 동포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 선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12만. 근데 윤석열 때는 60만. 자, 그리고 이명박 때도 뭐라고 했냐면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이 자매 결연이 되어 있다면서 중국과 관계를 깊이 해야 한다. 네.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 통상이 많은 만큼 국회가 끝나면 당에서 중국과 정식으로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명박이 중국 화교인가요? 네. 참 어이가 없네요. 네. 막 김재원 얘기한 거 있죠. 이거 멸공 챌린지에 대해서.
멸공 챌린지 논란이 있었을 때 김재훈이 이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빨갱이 간첩이 아닌가. 자, 이들의 공통점. 자, 주로 계엄을 일으킨 자들의 주로 공통점을 보면 탈북자들이 많고 미국 극우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일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죠. 자, 미국 극우 인사, 특히 미국 극우 인사로 손꼽히던 자들의 대다수는 미국에 귀화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중국인이거나 홍콩인이거나 홍콩인의 마누라거나 아니면 이승만이나 같은 국가 반역자의 부모 밑에서 살았거나 네, 이런 자들과 탈북자도 그냥 탈북자가 아니에요. 사상 검증이나 어떠한 검증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범죄를 터뜨렸거나 국가 반역 짓을 해서 도망쳐온 사람들 네, 그런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북한과의 갈등을 일으켜서 소요정까지 만들려고 했던 자들 네, 그런 자들 또 숭일 세력들 우리나라에 붙어있지 못해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라고 외치는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수라고 외치는 이 숭일 세력들 바로 뉴라이트 개독 목사들 이영훈, 유석춘과 같은 매국 세력들 매국 부역 언론사 댓글 부대까지 포함해서 이 자들의 공통점 바로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모두 국가를 배신했고 반역했던 유경험자들이죠. 그들의 정체는 이미 정체부터가 그들의 정체성부터가 보수가 아닙니다. 네. 부족한 국가관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관을 무너뜨리거나 국가 전체를 무너뜨려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 이게 이들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간첩이다. 깡고님이 말씀하신 진짜 간첩이라는 거.